내려놓음의 행복. 내가 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있을 때였다. 나의 초기 연구는 사람들의 이완과 기분 향상을 돕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UCLA를 졸업한 나는 짧은 꼬리 원숭이의 시각인식을 연구하던 중 뇌가 스스로와 의사소통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뇌파 동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동조란 뇌의 전기적 활동, 즉 뇌파가 뇌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뇌파 활동의 동조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될수록 뇌는 주어진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뇌파 진동수가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하루 중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동조 상태에 들어가고 동조 상태로부터 나온다. 동조 상태를 조절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뉴욕 주립대에서 나는 뇌의 동조가 인간의 신경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신경계의 동조가 정보의 처리, 인식의 정확성과 명확도, 속도와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동조 현상은 뇌가 이완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실험 참가자들이 뇌의 동조를 스스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나의 초기 연구는 사람이 피드백을 통해 자기 뇌의 정기적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다 나 자신에게 실험을 해보다가 나는 내가 동조 연구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67년만 하더라도 뇌파 바이오 피드백 장비가 시판되지 않았던 터라 나는 스스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들었다. 나는 방음 장치가 된 방에서 편안한 의자에 똑바로 앉은 다음 뒤통수점 바로 위에 뇌파 기록 장치와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된 센서를 붙였다. 이후 나는 4주에 걸쳐 2시간짜리 세션을 12회나 진행하면서 알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았다. 눈을 감고도 해보고 뜨고도 해보았다. 방을 음이온이나 향, 음악으로 채우거나 여러 색깔의 불빛을 비추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알파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마침내 13번째 세션에서 나는 필요에 따라 알파파를 기본 수치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스로 실패를 깊이 받아들인 그 순간 나의 뇌파도는 높은 진폭의 알파파를 기록했다. 나는 리듬을 탔다. 믿을 수 없었다. 너무 열심히 힘을 썼던 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노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찾았던 알파파 상태, 깨어있고 이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우리가 알파파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번 알파파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실패했고 좌절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나는 알파파의 지속시간과 진폭,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알파파 상태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에는 흥미롭고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육 상태도 부드러워졌고 힘들이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걸음을 걸을 때면 마치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불안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전에 없이 중심이 잡혔고
침착해졌고 가볍고 자유롭고 열린 상태에 있었다. 조용한 에너지가 넘쳤고 더 자발적으로 행동했다. 웃음도 더 많이 지었다. 힘들게 하던 일들도 더 이상 그리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다. 관절염의 통증도 줄어들었다. 감각도 예민해졌다. 특히 시각과 청각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 사물의 색깔이 더 생생하게 보였다. 복도에서 내 곁을 지나간 사람의 미세한 향수 냄새를 한참 뒤에도 맡을 수 있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도 알아차렸다. 뿐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고요한 침묵도 더 많이 자각하게 됐다. 강박적인 성향도 많이 누그러졌고 복잡한 대학원 강의도 전혀 없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나의 이런 변화를 알아본 친구와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강의와 연구라는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이 예전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최적의 상태에 있었다. 오랫동안 밖으로 나돌다 집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진정한 나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은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만성 우울증과 불안, 기타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무언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뇌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알파파는 신비한 마법의 뇌파가 아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는 법, 즉 알파파의 진폭을 증가시키고 지속시키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중추신경계 본인의 작동 방식을 회복하여 저주파로 동조된 뇌파를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신속하고 민감하게 비상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복구와 회복의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저주파의 뇌파를 동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이오 피드백의 교훈. 알파파의 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은 은퇴한 나의 친구이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랭글리 포터 정신의학연구소의 심리학 교수를 지냈던 조 카미야 박사의 업적이다. 1965년 박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어느 뇌파 주파수 영역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해내는 능력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다. 카미야는 자원한 학생들을 뇌파 장치에 연결시켰다. 그리고 한 학생을 암실에 눕게 한 다음 직통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그 학생의 뇌파 기록을 관찰했다. 카미야는 학생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눈을 감으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일련의 신호음을 들어보세요. 매번 신호음을 들려준 뒤 카미야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 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맞춰보게 했다. 그것이 학생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정보였다. 뇌파 기록을 살펴보는 카미야는 그것이 알파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지만 학생은 알 수가 없었다. 학생은 특정 뇌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네라고 대답했다. 카미야는 그 학생이 실제로 알파파 상태에 있으면 맞다고,
아니면 틀렸다고 대답해 주었다. 처음 세션에서 학생은 곧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에 이르자 학생은 자신이 알파파 상태에 있는 경우를 쉽게 알아맞혔다. 네 번째 세션에서 그 학생은 자신의 뇌 상태를 연속해서 400번이나 정확하게 맞췄다. 네라는 대답이 너무 많아지자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이 일부러 틀린 답을 내놓은 다음에야 실험은 종료되었다. 카미야는 그 학생이 자신의 뇌파 주파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이후 카미야는 그 학생이 알파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는 학생에게 벨이 한 번 울리면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다. 또한 벨이 두 번 울리면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학생은 카미야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이후 몇 개월에 걸쳐 그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뇌파에 대해 능숙한 통제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대중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뇌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실험 참가자들이 몇 시간에 걸쳐 알파파를 만든 다음에 경험한 이로운 영향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기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다. 또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중심이 잡히는 걸 느꼈다. 그들은 주변 사물의 색감이 더 풍부해졌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며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카미야에게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1968년 카미야는 그 실험에 관해 학술지에 이렇게 썼다. 신경안정제를 다량으로 삼키지 않고도 우리가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법은 안정된 상태를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카미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난 이후 뇌파 바이오 피드백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일었다. 모두들 자신의 방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어떤 연구자들은 자기만의 바이오 피드백 기술을 개발했고 제조업자들은 각종 장치를 시장에 쏟아냈다. 당시의 유행은 과학적 연구 성과를 지나치게 앞질러 갔다. 연구자와 제조사들의 주장은 대부분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다. 한편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 전념했던 연구자들은 잘못된 연구 방법을 적용하거나 아무 근거 없이 알파파 훈련의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알파파 생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아주 생생한 것들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들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장된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였던지 이 후기의 연구들은 대개 무시되고 말았다. 카미야의 학생들이 보여준 독특한 경험은 나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내가 관찰한 것은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나는 카미야의 학생들이 경험한 감각들 외에도 뇌파 훈련으로 주의가 확장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변 세상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훨씬 쉽게 전체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뇌가 발생시키는 정기적 신호의 존재를 발견한 한스 베르그의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베르그는 1930년대 이미 알파파와 이완된 주의 상태 사이의 관련성을 학계에 보고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지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방에 대한 나의 인식과 느낌, 감각도 기존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오픈 포커스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때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알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의를 집중된 상태에서 확산된 상태로 전환시켜 의식을 넓혀준다는 생각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둘째, 실험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바이오 피드백을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즉, 눈을 뜬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키고 다량의 알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는 뇌파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오픈 포커스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자 알파파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위상동조 알파파라는 특수한 파형이 기록되었다. 위상동조란 알파파가 뇌의 여러 부위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뇌세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매우 강력한 상승 효과를 갖는 대뇌 피질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 수 있다. 높은 주파수의 비동시성 베타파 활동이 학교 강당을 가득 채운 고등학생들이 제멋대로 잡담을 떠들어대는 상황이라면 열린 주의 양식으로 뇌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정한 형태의 낮은 주파수는 학생들이 멋지게 합창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 광선은 오직 빛으로 되어 있지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 그것은 레이저 빛의 파장과 위상이 동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대학 공학부 명예교수 윌리엄 틸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60와트짜리 전구에서 1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모아 위상 동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전구 표면의 에너지 밀도는 태양 표면 광자의 에너지 밀도보다 수천 배, 아니 수백만 배 더 높을 것이다. 밀집행진을 하는 병사들도 위상 동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병사들이 다리를 건널 때 발을 일제에 맞추면 다리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갖는다. 물론 그만큼 가시적이고 극적이지는 않지만 위상동조 알파파를 만드는 법을 익히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다. 위상동조 알파파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닫고 난 뒤 내 연구의 중심은 위상동조 알파파를 되도록이면 쉽고 빨리 생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12회의 세션을 거친 뒤 13번째 세션 중에 마음을 비우고서야 비로소 알파파 파장과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이다. 사람들은 해방감을 경험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 상태는 말로 방법을 설명한다고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자신의 경험뿐이다.